자바의 기본 구조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. 일단 이제 자바는 이제 클래스로 구성이 되죠.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다 클래스 안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, 그래서 이제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키워드, 이게 뭐 클래스죠. 그래서 실제 이제 메인도 클래스에 들어 있어야 되고, 뭐 다른 어떤 뭐 변수라든지, 그죠? 변수라든지 상수, 뭐 메서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클래스 안에 포함된다.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바 언어 바로 이전에 있던 C++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클래스 밖에도 이제 뭐 함수가 있을 수 있고 막 그 여러 가지 뭐 변수도 선언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, 그런 모습을 이제 싹 다 없앴죠. 그래서 자바는 일단 클래스 밖에다가 뭘 쓸 수 없어요. 항상 어떤 클래스든 다 클래스 안에다가 작성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이름은 관례적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, 이렇게 해줘야지만 또 이제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죠. 관례적으로 첫 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쓴다라고 되어 있고, 클래스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. 헬로 월드에서도 이제 H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, 지금. 그죠? 대문자로 앞 글자가 시작되는 것은 클래스명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여기서 한 가지 더 본다면은 이 헬로 월드라는 거 안에, 이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 안에 메인이 들어있죠. 자바 메인이 좀 길어요.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되어 있는데,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메인만 생각하시면 돼요. 그죠? 메인만 생각하시면 되고, 이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클래스가 이 자바의 소스 코드 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hello world.java, 맞죠? 이게 이제 소스 코드 확장자거든요. .java가. 그래서 hello world.java라는 이름으로 소스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클래스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메인 메소드 있죠. 마찬가지로 자바도 메인 메소드가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했었잖아요. C 언어에서. 그 메인 메소드가 함수가 어차피 이제 여기서는 메소드란 명칭으로 쓰일 거니까. 그래서 메인 메소드, 메인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. 메인 메소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없고, 하나 또 없어도 안 되는 거죠. 한 개가 존재할 수 있다. 그래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제 특수 메소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. 실행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, 그렇죠? 자동으로. 얘는 따로 호출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. 다른 메서드들은 보통은 객체를 만들어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, 얘는 따로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된다. 그죠?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를 갖다 메인 메소드라고 한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틀린 점이 있다면,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, 표준 입출력이 되는 게, C 언어는 이제 입출력, 그 표준 입출력 함수죠. 표준 함수라고 해서 scanf나 printf를 썼었는데,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클래스와 메소드를 그대로 쓰는데, 쓰는 게 이제 시스템 출력하는 건 이제 system.out.print고, 그 다음에 이제 입력받는 건 system.in.read라고 이제 받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표준 입출력에서 이제 그 입력 메소드를 먼저 보면은 system.in.read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 위에 있는 걸 조합하면 되는데, 그냥 전체적인 모양 보기 위해서 그 박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? 박스에 보면은 클래스 헬로 월드 있고,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있고, 그 아래 system.out.println 되어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프린트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system이라는 게 앞 글자 대문자잖아요.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?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클래스, system이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, 그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이건 이제 출력 결과 뽑는 거, 그러니까 마치 C 언어에서 그냥 printf는 출력 결과 나오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.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. 그래서 이제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기본 구조가 이제 뭐 키워드가 여러 개 있죠.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예약어는 자바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명령어들이죠. 명령어들. 그래서 거기 뭐 if문도 있고, for문도 있고, abstract도 있고, 뭐 public도 있고,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. 사실은 다 들어가는 거고. 그다음 명칭이 있고, 명칭이 사실은 이제 그
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C 언어 같은 건 언더바나 영문자나 숫자만 들어가는데 대신 이제 숫자가 맨 앞에 올 수는 없었잖아요.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 명칭에 들어가는 게 10별자에 들어가는 게 그 10별자 규칙에 보시면은 첫 문자는 영문자 또는 특수문자. 마찬가지 숫자로 이제 쓸 수는 없죠. 첫 문자는 영문자 또는 특수문자인데 그 특수문자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. 언더바랑 달러 표시까지 있어요. 달러 표시.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 언더바 썼던 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한 거죠. 달러 표시까지 들어간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이 크게 기본형과 참조형이 있어요. 기본형 8개를 뺀 나머지는 다 참조형이에요.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뭐 문자열도 참조형, 객체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. 배열도 참조형. 그 외에 사용자가 만드는 클래스에서 나오는 객체도 다 참조형이에요. 그래서 오직 이 8개 자료형만 기본형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참조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더 이제 구분하기 편해요, 이거는. 근데 자료형만 한 번 더 본다면은 정수형이 이제 뭐 바이트, 뭐 쇼트, 인트, 롱, 캐릭터 있는데 우리 이제 그 C 언어랑 다른 점이 있다면은 C 언어는 캐릭터형이 문자형이잖아요. 그 1바이트였거든요.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바는 캐릭터형이 2바이트예요. 2바이트. 그 이유가 뭐냐면은 C 언어는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걸 써요. 아스키 코드를 쓰는데 자바에서는 유니코드를 쓰죠. 유니코드가 이제 2바이트짜리 길이로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가 2바이트로 길어지면서 원래는 없는 자료형인데 자바에도 1바이트짜리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이제 바이트형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정수형의 맨 위에 보면 바이트형이 있고 거기 1 써 있잖아요. 이게 이제 1바이트 크기짜리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캐릭터형은 2바이트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구조가 돼 있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클래스나 메인, 그다음에 표준 이제 입출력하는 거 어떻게 되나, 뭐 system.out.print, 프린트나 프린트 ln의 차이점은 프린트 ln 쓰면 이제 개행을 시킨다는 거예요. 개행을 시키고 그냥 프린트 하면은 개행 안 시키고 출력하는 거여서 우리가 출력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. 일단은 개행시키냐 아니냐 그 차이점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 같은 거, 그죠? 명칭보다는 자료형, 그죠? 그거 이제 한번 어떻게 구성됐나 한번 염두에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바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. 에듀윌 합격 패스.